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에는 서쪽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추위에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가능성이 커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막 추워졌습니다. 예. 정말 추운 것일까요? 그러니까요. 이 12월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영락없는 겨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겨울을 정의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절기상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입동이라고 해서 11월 8일로 가장 일찍 찾아오는 겨울이 될 수 있고요. 예. 또 통상적으로는 12월 1일부터를 겨울이라고 하고요. 또 천문학적으로는 이제 동지 12월 21일경이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시점부터 이제는 겨울이 시작됐다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체감하기에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기상학적인 겨울인데요. 그 최저 기온이 3도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 한 9일 이상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일 때, 그럴 때를 이제 겨울이로 보는데 지금 한번 지난주부터 나타났던 겨울을 한번 찾아보니까 거의 한 영상 3도 아래로 떨어진 상황들이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울의 경우에는 0도의 기온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것으로 좀 보이니까요. 영락 없는 겨울의 시작은 맞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인천은 전날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그야말로 급하강하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글쎄 하루 만에 이렇게 기온이 급강하게 된 거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좀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맘때 내려지는 한파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강추위가 찾아왔느냐보다는 전날보다 얼마나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왔느냐에 따라서 내려지는 게 한파주의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전날보다 특히 이제 중부지방 중에서도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날보다 한 5도 아래로 떨어진 지역들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이 날씨가 추운 건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눈과 함께 굉장히 또 다른 또 새롭게 느껴지는 추위를 또 느꼈는데요. 그렇죠. 지난 주말에 좀 짧기는 했지만 살짝 올랐던 그런 기온이 우리를 조금 추위에서 좀 느슨하게 만든 상황에서 다시 떨어진 기온 때문에 아무래도 좀 체감하는 추위가 좀 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전날보다 10도 이상 크게 급감하면서 평년 이맘때보다 나타나야 될 기온보다도 3도 이상 떨어진 곳은 인천만 유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좀 이어졌던 날씨가 워낙 따뜻했던 탓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맘때 지금 겪을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춥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보다 더 춥게 체감치가 그렇죠. 그러면은 더 추워지는 1월 달의 날씨를 어떻게 도대체 겪으실 건지라는 걱정이 예. 되는데 실제 전국에 한번 기온 분포를 봤습니다. 물론 뭐 평년값이라고 해서 우리가 크게 좀 체감을 못합니다. 뭐 이맘때 어느 정도의 기온이 겨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추위보다는 최근에 내가 어떤 날씨를 겪었느냐라고 하는 이 몸이 기억하는 그렇죠. 날씨로 인해서 춥다 따뜻하다를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도 아침에 상당히 추워서 다른 날보다 옷차림을 좀 따뜻하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서울을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평년보다도 그것도 뭐 많게 떨어져야 2도 가까이 떨어지는 정도 수준이지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도에서 평년보다 5도 정도 웃돈 상황의 아침 기온을 보인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추위가 좀 더 혹독하고 매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11월에 너무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따뜻했군요. 날씨들을 우리가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겨울답게 찾아온 그 추위를 자꾸 밀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 기온에 대해서 적응하는 그런 좀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추워지고 또 갑자기 더워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의 몸의 변화, 그러니까 이 기온의 변화를 사람의 몸이 적응할 시간이 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특히나 뭐 한랭 질환 뭐 이런 것들, 저체온증, 동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바깥 기온이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신체가 이제 적응하지 못하면서 몸의 어떤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네. 면역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의 그런 컨디션 난조도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때도 문제지만요. 갑작스럽게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도 사실 이제 노약자 같이 추위에 좀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 혹은 외부 기온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혹은 스스로 체온 조절이 좀 원활하지 않은 그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온이 낮게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은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장으로 오게 되는 혈류량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좀 위험하기도 하겠지만 예. 이제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날씨가 갑작스럽게 풀릴 때도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체온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랭 질환을 나중에 초래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한랭 질환을 우리가 좀 예방하고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을 좀 따뜻하게 보온을 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예. 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가장 추위를 잘 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목과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 손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피부 자체에서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추위를 가장 덜 타는 부위는 손등입니다. 그 손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수시로 계속해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열 생산을 하고 이런 원리로 봤을 때는 몸통보다는 팔과 다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온을 어느 정도 좀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위를 그렇게 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만 잘 활용을 한다면 겨울철의 대표적인 이제 보온 장구, 목도리라든지 장갑, 모자 등만 충분히 사용을 하더라도 실제 체감 온도를 많게는 3도 정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도 패션이나 그 옷의 어떤 그 멋을 좀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가 바지를 입었을 때보다 무려 체감 온도가 6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군요. 날씨가 좀 추울 때에는 그래도 패션보다는 좀 건강에 패션을 좀 양보를 하면서 옷차림 무조건 보온을 조금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자주 보이는 단어가 전리저기압. 그러니까 이렇게 포근했다가 추워지길 반복하는 이유로 이 전리저기압을 꼽던데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인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끊기고 단절되고 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중위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 그 상층에서는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를 가로막는 굉장히 강한 제트기류라고 해서 강한 상층에 이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 바람이 원래의 속도대로 불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동서간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무조건 이맘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날씨가 나타났고 내가 어제 날씨보다 오늘 날씨가 좀 상당히 다르다라고 느끼면 모두 다 기후변화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이제 지난 폭설과 한파의 원인을 찾자라고 하면 이 이제 한반도 주변 상공을 도는 그런 제트기류가 보통 같아서는 이렇게 동서간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팽팽하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과 저위도의 온도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제트기류가 동서간의 흐름보다는 남북간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곡을 그리면서 서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그리는 이 U자 형태의 모양의 전리저기압이라고 해서 이 공간 안에 북쪽의 강한 찬 공기가 갇혀버리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혼자서 제자리에서 소용돌이를 치면서 바람을 불게 되면은 지상으로는 지난주와 같이 자주 비구름을 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불안정을 만들면서 자주 비가 내리고요. 또 북쪽에 위치한 찬 공기를 끌어내리면서 후면에서의 찬 공기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잦은 비구름이 기온이 낮게 되면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이 사행할 때 만들어진 이제 보통 이제 블로킹 고기압이라는 표현도 최근 들어서 많이 쓰는데요. 그 말은 네네. 즉 이 바람, 찬 공기가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고기압도 이제 그 앞에 큰 기둥으로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같은 찬 공기가 끌어내려지면서 추운 날씨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잠깐 따뜻한 날씨가 나타난 것은 이 앞에 그 찬 공기의 벽을 이뤘던 고기압이 좀 빠져나가면서 네. 찬 공기가 빠져나간 것도 있지만 이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거나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본래 찬 공기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좀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찬 공기의 자리를 메워주다 보니까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자, 날씨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퇴근 시간대인데 퇴근을 하면서도 또 내일 출근길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당분간 이 추위가 좀 계속 이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좀 춥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맘때 나타나는 좀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3일이 추우면은 4일 좀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겨울철의 날씨 특징이고 기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웠다가 따뜻한 날씨가 반복이 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은 3한4온보다는 4한2온이라고 할까요? 한 4일 정도는 추웠다가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잠깐 따뜻해지는 날씨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체감하는 날씨의 따뜻한 정도가 굉장히 짧아서 오히려 좀 추운 날씨를 조금 크게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이번 추위 같은 경우에는 내일 그리고 모레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내일 그 서울은 이제 영상의 기온을 보이기는 하겠지만 경기 북부와 산간 지역은 영하 5도 가까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대부분 지역이 영하를 보일 겁니다. 남부지방은 그나마 찬 공기의 영향을 좀 덜 받아서 괜찮지만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온보다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의 차이가 훨씬 더 낮게 떨어져서 중부 일부 지역은 체감하는 기온이 한 영하 10도 아래까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인 목요일 아침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목요일 낮과 금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듯 하지만 다시 후반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형태. 그러니까 잠깐 따뜻해지는 날씨를 고려하시지 마시고 그냥 당분간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이맘때보다 살짝 낮은 정도의 추위, 그러니까 오늘 겪었던 추위 정도의 날씨가 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서 좀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 소식도 있는데 중부와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밤부터 눈이 내릴 지금 전망이라는 예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폭설이 내린 터라서 눈 소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또 저번처럼 많은 눈이 내리는 거는 그러니까요. 아닐까라고 우려할 수도 있지만 네네. 이번에 내리는 눈은 좀 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이 적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상 레이더 그 영상을 좀 살펴보면 지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비보다는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눈의 형태로 내릴 만한 이제 강수 구름대가 우리나라 쪽으로 북서풍의 기류를 타고 지금 수도권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기상청에서 오후 5시에 관측된 자료로 한두 시간대,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면은 이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좀 예측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레이더 영상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들은 살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이 비구름이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눈을 뿌리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예상 적설은 경기 남부 지역은 1에서 3cm, 그 밖의 지역은 한 1cm 안팎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굉장히 적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눈 예보가 있는 이들 지역은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 지역에 내린 눈 위에 또 다시 내리는 눈이기 때문에 좀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가 아닌 눈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제 비의 형태로 우리나라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기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이 노면이 젖은 상황에서 기온이 낮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블랙 아이스의 그런 이제 유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이른 새벽에 좀 이제 출근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조심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면도로나 그늘진 곳을 이동하시는 그런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행에도 각별히 주의를 그렇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빙판길 사고에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온난화로 뜨거워진 지구가 한반도를 둘러싼 대기와 바다의 체질을 바꿔놓아서 지난 이제 여름에 야행성 폭우가 쏟아졌었는데 이제는 또 야행성 폭설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비가 되건 눈이 되건 이 연료가 비구름을 좀 더 폭발적으로 발달을 시키거나 눈구름을 조금 더 폭발적으로 발달시키게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그 연료가 되는 수증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기의 흐름 자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해 바다의 상황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앞서 지난주에도 많은 폭설에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지금 서해 바다 해수면 온도가 한 14도에서 15도 정도, 와닿지는 않겠지만 평년 이맘때 나타나야 될 그 해수면 온도보다 한 2, 3도 정도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과거에 이제 연구자들의 그 결과에 따르면 한 해수면 온도가 1도 상승을 할 때 평균적으로 대기 중으로 증발하는 수증기량이 7% 정도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네. 지금 한 2, 3도 정도 올라간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서해안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그 배에 달하는 지금 이제 수증기가 증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낮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태양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공기 흐름 자체가 이렇게 이제 지상에서부터 상층으로 이렇게 상하간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대기의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기 때문에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다량의 수증기가 하층 바람을 타고 내륙으로 유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좀 차단하는 에어 커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일명 이제 역전층이라고 해서 지면 부근의 기온이 더 낮고 지상 부근의 기온이 좀 높기 때문에 대기의 원활한 상하간의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비구름이 유입이 됐을 경우에 하층에서 계속해서 연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하층 기류를 타고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유입이 될 경우에는 똑같은 비구름이 다가오거나 똑같은 눈구름이 다가왔을 때 폭발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의 어떤 시그널로 인해서 밤에 좀 강수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강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날씨 소식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